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고 내면의 무언가를 깨우는 계기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의식을 넓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당신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마치 내 일처럼 눈물 흘리며 군중 속에서 홀로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기분에 휩싸여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세상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위해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엠패스, 즉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들에게 말하곤 하죠.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지만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엠패스는 타인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집단적 그림자를 일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흡수하는 고통은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는 어둠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고통이 지금껏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에 잠든 세상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외면해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역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는 당신의 불안이 되고 누군가의 수치심은 당신의 자기의심이 됩니다.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트라우마는 당신의 신경계에 스며들어 어디까지가 그들이고 어디부터가 나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스스로가 망가졌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누구도 이해 못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흡수한 감정들을 치유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은 애초에 그것을 영원히 짊어질 운명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느끼고 목격하고 거울을 보길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다시 비춰주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칼 융은 엠패스를 인류의 상처 입은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거울이 비추는 대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게 있어 이 폭로는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사회에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엠패스의 진정한 기능은 수많은 문화가 의존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계약들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진실은 땅속에 묻어두고 어떤 감정들은 표현하지 않으며 특정한 그림자는 영원히 숨기기로 한 인류의 집단적 합의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엠패스는 이러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제가 그림자 탐지기라고 부르는 존재, 즉 다른 이들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것을 폭로하는 살아있는 진실 기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가 종종 오해받고 병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너무 과하다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의식에 잠든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안락한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족, 공동체 혹은 문화 전체가 집단적으로 억압해온 감정의 총합을 느낍니다. 융은 엠패스가 원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아니라 그가 인류에 살아보지 못한 삶이라 불렀던 것의 운반자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모든 슬픔,
삼켜버린 모든 분노, 부정당한 모든 진실이 그들의 신경계를 통해 흐릅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들에게 이 고통을 치유하고 고치고 더 나은 상태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엠패스가 자신이 수리가 필요한 망가진 그릇이 아니라 집단적 진실을 비추는 신성한 거울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집단 무의식, 즉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 무의식 안에는 더 어둡고 불안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제가 집단적 그림자라고 부르는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어둠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그림자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통과 공동체를 통해 전해 내려온 조상의 트라우마, 문화적 수치심, 사회적 죄책감, 그리고 집단적 분노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은 이 개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물림된 슬픔과 응어리를 표현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은 슬픔, 억울함,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집단적 그림자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정신질환의 근원은 정당한 고통을 경험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느끼기를 거부하는 것을 짊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엠패스입니다. 융은 관찰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그 비밀스러운 순서란 바로 이것입니다. 엠패스는 원형적인 힘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선택되어 집단적인 심리적 폐기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이 역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융의 통찰은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엠패스가 이 집단적 그림자를 치유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릴 운명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엠패스의 임무는 느껴지지 않은 것을 느끼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에 이름을 붙이며 사회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엠패스가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하여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개인적인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집단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가 종종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융은 신비적 참여라고 불렀습니다. 집단심리 내용물과의 무의식적인 융합이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엠패스는 융이 말한 희생양이 됩니다. 비난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 즉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짊어지는 원형적 의미에서의 희생양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전통적인 희생양과는 달리 현대의 엠패스는 가까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의 기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너무 예민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엠패스는 심리적 거울로 기능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비추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그림자 거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의식 속에 묻어버린 부분들을 비춰줍니다. 이 거울 기능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엠패스는 타인의 그림자를 흡수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융이 무의식적 투사라고 부른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찌꺼기를 무의식적으로 엠패스에게 던지고
엠패스는 그것을 자신의 시스템 안에 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자신을 성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엠패스를 미쳤다거나 너무 예민하다거나 드라마틱하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숨겨진 내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통합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엠패스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명확히 보고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가 종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엠패스는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 자신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신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엠패스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모든 엠패스의 여정에는 그림자 흡수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옵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지만 엠패스에게는 더 구체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림자 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집단적 어둠을 흡수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울증이 아닙니다. 불안증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불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심리적 유산을 짊어진 것에 대한 정신의 비상 반응입니다. 융은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엠패스의 고통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원형적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려는 집단 의식의 상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붕괴는 사실 엠패스가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만 한다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돌파구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붕괴가 아니라 통과의례입니다. 엠패스는 개인적인 심리적 물질과 집단적인 심리적 물질을 구별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그림자 내용물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림자 포화 단계는 엠패스가 그림자 해독 능력을 개발하도록 강요합니다. 집단 심리 물질에 의해 잠식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할 것입니다. 대신 그것과 의식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집단 무의식 물질의 수동적 흡수자에서 능동적 번역가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깨어난 엠패스는 융이 의식적 공감이라 부를 만한 것을 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림자 번역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됩니다.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해석하여 의식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는 전통적인 치유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 예술, 글쓰기 또는 다른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그림자 내용물과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엠패스는 형태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언어를 부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집단을 치유한다는 혁명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식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깨어난 엠패스는 융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그림자 통합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가 종종 창의적인 작업, 치유 직업 또는 사회운동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흡수한 그림자 물질을 집단의식에 유용한 무언가로 변형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깨어난 엠페스는 제가 그림자 각성자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현합니다. 집단 의식 진화의 촉매 역할을 하는 개인들입니다. 이 원형은 여러 문화권의 신화와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신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예언자, 집단적 고통을 표현하는 예술가, 숨겨진 것을 보이게 만드는 치유자처럼 말입니다. 그림자 각성자는 신성한 경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흡수를 방지하면서 그림자 내용물과의 의식적인 관계를 허용하는 투과성 막입니다. 이들은 종종 고립과 오해, 박해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기능이 기존의 무의식적 패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이들이 인류 진화의 필수적임을 또한 인식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의식과 의식, 그림자와 빛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림자 각성자는 집단적 그림자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의식의 연금술을 통해 그것을 변형시킵니다. 그들은 가공되지 않은 무의식적 그림자 물질을 가져와 지혜, 예술, 치유, 그리고 진실로 정제합니다. 만약 당신의 예민함이 사실은 당신의 강점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의 상처가 지혜가 되었음을 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통합된 그림자 각성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 물질을 마주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초대하는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그림자 통합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존재감은 어떤 이들에게는 자석처럼 끌리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정직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요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림자 각성자는 자신의 역할에 중독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아와 원형적인 기능을 의식적인 균형 속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이어야 하고 상처 입었으면서 동시에 치유되어야 하며 예민하면서 동시에 강해야 합니다. 그림자 각성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깨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물을 강요하지 않고 제공하는 법, 수용을 요구하지 않고 진실을 비추는 법,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은 성공적인 통합이 현명한 바보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했습니다. 깊은 지혜와 어린아이 같은 개방성을 결합한 사람입니다. 통합된 그림자 각성자는 이 역설을 구현합니다. 그들은 인간 어둠에 대한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빛에 대한 희망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그림자가 악이 아니라 변형되기를 기다리는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임을 이해합니다. 빛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림자 각성자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둠을 경험했으며 이는 그들에게 빛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독특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영적 회피나 긍정적 사고를 설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단적 고통과의 의식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진정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집단적인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관계, 사회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그림자의 역학을 무시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융이 알았던 것, 즉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자 각성자는 집단적 부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변화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미소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진정한 반응에 살아있는 예가 됩니다. 이 진정성은 혁명적이며 동시에 진화적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깊은 외로움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필연적인 고립감을 느낍니다. 융은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은 종종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은둔의 시기는 처벌이 아니라 통합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림자 각성자들은 종종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흡수한 그림자 물질은 예술적 표현, 치유 양식 또는 영적 통찰을 위한 원료가 됩니다. 이것이 대가와 균형을 이루는 선물입니다. 집단적 그림자를 흡수하는 능력은 그것을 변형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한때 저주처럼 느껴졌던 예민함은 신성한 소명이 됩니다. 자신이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한 엠페스는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인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며 집단적 그림자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통합을 통해 집단 진화에 기여하는 의식적인 개인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림자 각성자는 안을 들여다보기로 선택합니다. 이 깨어남은 그들의 원형적 기능의 짐과 선물을 모두 드러냅니다. 당신은 망가진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망가짐을 고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보여져야 할 것을 비추는 거울로, 말할 수 없는 것에 언어를 부여하는 번역가로,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깊이 느끼는 당신의 능력은 약점이 아니라 초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는 당신의 경향은 병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당신은 집단의식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통합 없는 예언은 고통이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해야만 수동적인 흡수자에서 능동적인 각성자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것을 치유하려 애쓰지 말고 의식으로 올라와야 할 것을 깨우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그림자를 짊어지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변형시켜 다시 비춰주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어둠은 결코 제거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밝게 비춰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 속에서 당신과 세상은 함께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여정에 축복이